그녀의 작품 중에 좀 유명한 것이, 저는 그거를 유토피아의 목소리라는 군으로 한번 모아봤는데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증인들. 이 두 개는 2차 대전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여성 군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증인들은 2차 대전 당시에 어린아이였던 아이들의 증언을, 그때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이제 이야기를 모은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작품은 아연 소년들이라는 작품이에요. 그 아연 소년들은 바로 아까 아연관 속에서 묻혀서 돌아와야 되는 그 소비에트 군인들의 이야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3개나 썼고,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체르노빌의 기도, 원래 기도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우리나라에 번역이 될 때는 체르노빌의 목소리라는 작품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작품들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쓰여졌고, 가장 최근 작품은 바로 이제 세컨드 핸드 타임입니다. 뭔가 옛날에 우리가 한번 겪었던 소비에트 사회 같은 것들을 지금 오늘날에도 또다시 푸틴의 시대에도 익숙하게 겪고 있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것이 세컨핸드라는 걸 한번 겪어봤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작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토리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사람들, 소총수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장교도 있고 그래요. 또는 그냥 전쟁을 목격한 여성도 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심지어 중고등학생이었던 그런 소녀들이 전쟁을 겪는 이야기들입니다. 과거에 러시아인들에게 2차 대전은 굉장히 신성한 전쟁이에요. 2차 대전의 승리가 바로 자신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러시아 사람들, 소련인들은 생각합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몫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히틀러의 부대와 싸우기도 했고, 동유럽 각국들을 소련군들이 가서 자신들은 해방을 시켰다고 하죠. 그러면서 베를린, 파리까지 들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소련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2차 대전을 이야기할 때는 성스러운 전쟁입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위대한 이 공산주의 이념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품 속에서 작가는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전쟁에서의 어떤 비극적인 상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거의 죽어가는 어떤 대위가 있습니다. 그 대위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간호병이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막사에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이니까 너무 가련해요. 그죠? 당신에게 뭐가 필요한가요? 라고 했더니 이 대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너무 오랫동안 전쟁터에 있으면서 내 아내를 너무 오래 못 봤어. 너 괜찮으면 좀 옷을 풀어가지고 가슴 좀 보여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인간이 죽어가는 순간에 느끼는 마지막 욕망이 과거와는 정말 다르죠. 옛날 같으면은 스탈린 동지 만세, 공산주의 만세라고 하고 죽어야 되는데 실제의 전쟁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또는 2차 대전을 다룬 영화나 소설에서 보면은 항상 나치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죠? 막 쳐들어와서 우리 편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막 학살하기도 하고 여성들을 윤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우리도 베를린까지 진격해서 가면서 그 독일에 바로 들어가자마자 처음 보이는 마을에 가서 마을을 다 약탈해버리고 여자애들 잡아다가 소련 군인들이 윤관을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든 여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아직 뭐 14살 그렇게밖에 안 된 소녀들을 잡아다가 낄낄거리면서 우리도 그랬다.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전쟁이라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라고 그런 반성하는 그런 남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여성들 같은 경우도, 나 엄마랑 언니가 다 독일 군인들이 한 채로 불태워버렸는데 나도 그래서 독일 군들 포로로 잡으면 걔 눈 하나 뽑고 이빨 하나하나 뽑고 그렇게 고문해서 끔찍하게 죽여버렸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여과없이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 프랑스라든지 유럽에서 이 작가를 좋아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러시아에서는 소련 시절에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1983년에는 검열에 걸렸어요.
이런 식으로 출판하지 마라 라는 그런 비난도 받습니다. 근데 작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전쟁이라는 것은 당신들이 이념과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전쟁이라는 것 또는 역사라는 것은 당신들의 것만은 아니다. 그걸 겪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누구는 한 줄만 쓸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한 권을 쓸 수도 있고, 누군가는 몇 장을 쓸 수도 있지만은 우리들의 목소리가 다 이렇게 엮여서 이렇게 작품이 될 수 있고 역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재밌는 거는 작가에게 당신의 작품이 문학이냐라고, 문학이 아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짧게 한 어떤 결과물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심지어 누군가의 목소리, 그런 말들도 모든 것은 문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모든 것은 문학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작품을 읽어보시면서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읽었던 그 기승전결의 문학과는 달라요. 짧은 이야기. 어떤 사람의 증언은 한 쪽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의 증언은 10장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증언은 서너 페이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읽으시면서 이 문학이라는 것도 기존의 경계를 벗어나고 있구나라는 것, 다큐멘터리 소설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 그리고 사실 요즘 최근에 푸틴이라든지 루카셴코라든지 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촉발하고 있는 좀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쩌면 작가의 말처럼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 세컨드 타임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어찌되었건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 우리에게도 원자력 폭발 사고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예기치 못한 이런 현실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이제 권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